예전에 문제를 좀 올려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호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오늘도 문제 갖고 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올려드렸던 감염병 6가지 고리 기억하시나요? 네, 감염병이 이제 6가지 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전파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6가지 고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6가지 고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엔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소, 그 다음에 거기서 탈출을 하지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전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침입을 하게 돼요. 침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 6가지 고리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체에 대한 병원체의 주요 특성과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알맞는 것은, 그래서 병원체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단어들의 뜻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처음이 감염력이요. 자, 감염력은 병원체가 우리 병원체 숙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런데 감염자 중 현성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율, 이게 뭘까요? 네, 현성 증상이라는 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이거는 병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감염력이 아니라 병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숙주의 표적장기에 침입하고 증식하게 되는 병원체의 능력. 자, 표적장기에 침입을 했어. 그리고 증식을 해. 그럼 이거는 감염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감염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력이 아닌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면역력을 주는 성질이나 능력. 면역력,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건 감으로라도 맞다고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감염 환자 중 사망을 포함한 위중한 임상 결과를 나타내는 율. 자, 이거는 뭐예요? 동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염 환자 중에 사망을 나타내는 율 하면은 이거는 치사율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망뿐이 아니라 위중한 임상 증상이니까 이거는 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병원력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불연성 감염자 80명, 경증 환자 60명, 중증 환자 30명, 위중 환자 9명, 사망자 1명일 때 동력은 얼마인가? 자, 우리 여기에서 혹시 감염력 구할 수 있을까요? 예, 감염력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을 모르니까 모를 것 같고요. 그러면 병원성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성은 뭐분에 모였냐면 이환자 수분에 그 다음에 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환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거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8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위중 환자 9명, 사망자 1명. 몽땅 더해서 결국 80 플러스 60 플러스 30 플러스 10 분의 지금 병원성 하고 있습니다. 현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60 플러스 30 플러스 9 플러스 1. 이게 병원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병원성은 일단 80, 60, 30, 그 다음에 두 개 합해서 10 분의 분자가 60 플러스 요 두 개 합해서 40. 이게 병원성. 근데 이제 문제는 동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은 현성분의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성이니까 60, 그쵸? 30, 9, 1 분의, 그 다음에 분자, 제가 분명히 중증 환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30명부터 더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에 갈 정도의 환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경증, 중증, 위중 환자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경, 중, 상 이게 가장 위중한 환자죠. 그래서 동력은 가장 위중한 환자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중증 환자는 포함이 안 돼. 이건 중간 정도 아픈 사람이니까 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분자는 위중 환자 9 플러스 사망자 1명.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동력은 경증 환자 60 플러스 30 플러스 그 다음에 9 플러스 1 분의 여기 분 뭡니다. 분자는 9 플러스 1만 해당이 됩니다.
결국 답은 곱하기 10을 100을 하셔야 되겠죠. 퍼센트니까. 그래서 답은 10%가 되는 겁니다. 이 2번 문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수성 있는 숙주에 전파시킬 수 있는 생태적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 동물, 곤충, 흙, 물, 몽땅 묶어서 뭐냐 이거죠. 자, 이거는 병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을 숙주라고 표현하는데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병원소라고 표현했고,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 곤충 다 묶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병원소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병원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래요. 자, 복균자, 자각적으로나 타각적으로나 임상 증상이 없는 병원체 보유자로서 전염원으로 착용하는 감염자. 괜찮죠? 복균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균이 나오긴 나온다라고 표현했고요. 1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불연성 감염자요. 어떤 질병이 감염되어 숙주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병원체 미생물이 증식은 하지 않고 배출만 하는 감염자. 자, 증식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감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증식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얘가 증식을 하면 드디어 얘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결국 나를 감염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증식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 증식은 물론 증식은 하고 그 다음에 배출도 하는 감염자를 불연성 감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부터는 다 맞았다는 거죠. 잠복기 복균자, 어떤 질환에 감염된 후 임상적 증상이 나기 전에 균이 배출되는 감염자라고 해서 잠복 기간 동안 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질환에 감염된 후라고 표현해서 이건 찝찝하지 않나요? 왜냐면 복균자라는 건 감염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라고 하면 제일 좋은 말이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요거 갖고 이거 틀렸어라고 정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많이 틀린 게 2번이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성 감염자입니다. 자, 미생물이 생물체 내에 침입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 감염자. 이때 질병은 현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성 감염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회복기 복균자입니다. 질병의 회복기에 계속해서 균을 내가 다 낫는데도 불구하고 균은 계속해서 나와 이걸 우리 회복기 복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고 2번만 틀렸네요. 다른 거 3번도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2번이 워낙 많이 틀렸으니까 답은 2번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과 질병의 연결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기계적 탈출, 발진티푸스는 이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계적 탈출 괜찮은 것 같아요. 100일에는 호흡기 쪽 아니에요? 이거 틀렸나 보네. 이건 호흡기거든요. 그럼 답은 1번인가 봐. 다른 것도 확인해 볼게요. 비뇨생식기 계통, 임질, 질 트리코모나스 괜찮지요? 소화기계, 콜레라, 소아마비. 예, 맞아요. 소아마비는 소화기계입니다. 근데 얘의 특성은 호흡기계에 와서도 살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으로 소화기계가 맞습니다. 근데 호흡기 계통하면 홍역, 폐결핵, 예, 맞지요? 네, 결국 답은 100일에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매개체 내에서 전염병을 일으킬 때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일본염 생각하시면, 이제, 일본염에 걸린 돼지를 모기가 물어요. 그럼 모기 몸 안으로 균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거기서 숨어 있다가 그 균이 숨어 있다가 모기 막 몸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잠복기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감염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균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잠복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모기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모기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균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잠복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매개체 내에서 전염병을 일으킬 때까지를 우리는 외잠복기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내잠복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제 잠복기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잠복기에는
내잠복기, 외잠복기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그 균이 나오는 시기까지를 우리 내잠복기라고 하는 거고요. 매개체, 모기, 파리 이런 데서 이제 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를 외잠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감염병 관리 방법 중 전파 과정의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뭐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6가지 골을 다시 3개로 나눠 놓은 거 기억하시나요? 맨 앞에는 병원소, 그러니까 병원체를 얘기하는 거고, 맨 뒤에가 숙주, 그리고 가운데를 몽땅 묶어서 우리는 환경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전파 과정에 차단하면은 그 환경 쪽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럴 때는 보기를 보고 최선의 답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홍보를 통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거. 자, 요거는 일단 병원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숙주 얘기도 아니죠. 그 가운데 환경 얘기일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국 우리 예를 들어 탈출, 그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침입, 요 과정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비해서 조루 인플루엔자 감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대. 조루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소죠. 병원소를 모두 살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에 병원소의 제거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 3번째입니다. 노인 인구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했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 건 무조건 숙주죠. 숙주의 면역력 증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감시 체계를 강화한 거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잖아요. 그럼 조기 발견은 병원소 얘기일까요? 아니면 숙주의 면역력 증강일까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2개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환자의 조기 발견을 병원소 얘기라고, 왜냐면 조기 발견이니까 병원소 제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조기 발견해서 이상이 없어, 그럼 숙주의 면역력 증강 쪽에 속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4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소 아니면 숙주 쪽이에요. 전파 과정의 차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보기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전파 과정의 차단에 대해서는 전파 과정을 차단한다 그랬으니까 병원소까지도 포함시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병원소의 제거 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1번, 2번 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답은 1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1번이 없다면 병원소 제거도 답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파 과정을 차단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숙주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 이 7번 같은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건 좀 쉬울 거예요. 인간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 획득 방법에는 우리 크게 능동, 수동도 있을 거고, 각각 인공능동, 인공수동, 자연능동, 자연수동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모체로부터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모유, 또는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면역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감마글로불린 또는 항독서. 자, 항독서를 주입을 해. 그러면 생기는 게 뭐죠? 면역이죠. 무슨 면역이에요? 예, 인공 수동 면역이야. 인공 수동 면역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인공 피동 면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만약에 독소를 집어넣었어. 순화된 독소를 집어넣었어. 그럼 인공 능동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 능동하고 인공 수동은 예전에 비교도 했을 거예요.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역하는 건 뭔데요? 이 인공 능동. 그러나 지금 현재 환자야.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야. 근데 지금 그 병이 돌고 있어. 다른 병이 돌아. 감염병이 돌고 있어. 그 감염병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감염병을 앓고 난 환자의 면역혈청을 주사 맞는 게 인공수동면역. 결국 인공수동면역은 지금 현재 환자인 사람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인공능동면역은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의 예방을 위해서 면역을 실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감마글로불린 항독소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이 되는 겁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집단 면역 하면은 우리 주기,
변화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병에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면역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수가 적어지게 된다. 감염 재생산수는 뭔데요? 한 사람의 감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감염 재생산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한 사람의 병이 두 사람한테 전파시켜, 그럼 감염 재생산수가 2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아, 그럼 감염 재생산수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홍역, 백일해 등과 같이 사람 간에 전파되는 감염병 유행의 주기성과 연관되어 있다. 네, 맞지요? 그래서 집단 면역은 이렇게 주기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집단 면역 수준이 높을수록 감염자가 감수성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맞죠? 집단 면역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감수성자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집단 면역이야. 감수성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염자 수는 감수성자를 만날 기회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결국 답은 4번인가 봐. 우리 집단 면역 수준이 한계 밀도보다 작으면 유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면역 수준을 한계 밀도보다 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질환의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11대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면역 인구가 최소 전체의 몇 %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식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역 인구는 1-n분의 1 곱하기 100입니다. 다시 한번 1 가로 열고 1-n분의 1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이에요. n은 뭔데요? 기초 감염 재생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결국 1-10분의 1 그리고 나온 거를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은 90%가 되는 거예요. 결국 90% 이상이 면역이 돼야지 이 병은 유행이 종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가지 고리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풀어봤고요. 물론 각마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